드라마를 맛보기, 봐보기, 돋보기, 만보기. 여기는 드라마 보기. 안녕하세요. 드라마 보기의 우피입니다. 찬영입니다. 수지입니다. 강민입니다. 네, 저희 드라마 보기는 하나의 드라마를 맛보기, 봐보기, 돋보기, 만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팟캐스트이고요. 맛보기는 에필로그 성격 방송이고요. 파보기는 드라마 내용에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돋보기는 드라마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고민들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만보기는 정리하는 프롤로그 성격입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 돋보기 시간이고요. 드라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만한 그런 우리들의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 이어가지고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 여기 좀 더 깊숙이 보고 또 우리들의 얘기까지 한번 연결을 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다양하게 얘기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먼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가 그 지호의 방문 앞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그 포스터가 한 개가 항상 제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 포스터가 좀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게 그 영화 졸업의 포스터인데 보통 이 남의 집에 쉐어하우스에 산다고 했을 때 가정하면은 자기 방 안쪽에 포스터를 붙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남이 보이는 그 방문 앞에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처음에 지호의 집에서도 방문 앞에 붙여놓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영화 졸업이라는 게 이제 지호를 좀 대변하는 그런 상징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네, 그거를 좀 더 알아보니까 영화 졸업이면은 이제 네. 청춘들의 방황을 맞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영화에 정말 1967년작인데 굉장히 오래된 영화고, 네. 네. 엄청 클리셰적인 영화라서 맞아요. 네. 아무래도 이런 지호가 작가라는 그런 직업과 좀 자연스럽게 좀 융화할 수 있는 네네. 장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주제가 약간 그 졸업 이후에 뭘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네, 이 영화 저도 약간 그 블로그 같은 거 살펴보고 왔는데 네네. 이제 그 두 주인공이 약간 그 버스 씬이 사실 오마주한 씬이라고 그쵸. 똑같더라고요. 네네. 그 남녀 주인공이 이제 웨딩드레스 입고 딱 버스에 맞죠. 실려가는 그 장면인데 네. 영화의 엔딩 네. 장면이 맞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뒤는 어떻게 할 거냐. 네. 그게 이 영화도 그렇고 우리 네. 드라마에서도 그대로 가져오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네. 그 드라마를 계속 관통하는 주제인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저희가 좀 끌어와가지고 그 우리의 방황 이야기를 약간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네, 그 버스에 실려가는 것 마냥 우리도 여러 가지 방황이 있었을 텐데 먼저 그러면 그 수진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방황했던 시기가 언제 있으셨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좀 어떻게 탈출을 하셨는지 그런 얘기 한번 주어봤습니다. 사실은 최근까지도 좀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퇴사를 결정하기 전까지 많은 용기도 필요했고 하면서 좀 방황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일단 뭐 무작정 걷기나 아니면 엄청 많은 사람을 만나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냥 빈 시간을 자꾸 사람이나 일들로 채우고 아니면 운동으로 채우고 네네. 약간 그렇게 하면서 좀 극복해 나갔던 것 같아요. 네.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걷기나 좀 여러 가지 일을 사건을 만들면서 좀 극복을 하는 편 이런 거 하시고 강민님은 어떠신가요? 좀 방황했던 시기가 있다면? 네, 저도 네. 이 방황을 과거로 해석하고 싶지 않고 지금도 방황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네네. 지금도 막 그렇다지 안정적인 모습이 아닌 상태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도전을 미래에 대한 여러 도전을 하면서 지금도 방황 중이고 저는 뭐 무작정 걷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고 아예 그 빈틈없이 일을 하는 것도 방법이었는데 한번 그냥 곰곰이 사색을 즐기는 것도 방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모든 정리를 좀 된다고 해서 좀 약간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아예 걷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사색을 좀 하거나 사색. 네, 그것도 사색을 하면 어떤 생각을 좀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조금 더 객관적인 방법에서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제가 진짜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조금만 한 발자국 뒤에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고 정말 작은 부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음 정리를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 깊이 빠져들수록 더 심각해지는 법이라 생각보다 큰 일이 아니었던 적도 많거든요. 뒤에 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벗어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찬희 형님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방황했던 시기는 뭐 지금도 방황인 것 같아요. 다들 네. 지금 방황하고 있어. 아무래도 이제 네. 정도가 달라서 음, 그렇지 네. 우리는 살면서 다 항상 알게 방황을 모르게 하죠. 방황을 네. 하고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고 저도 뭐 다 공통적으로 이제 걷기가 네 네. 아무래도 걷는 거만큼 시간도 잘 가고 네. 네 몸을 좀 약간 체력을 좀 피곤하게 네, 좀. 피곤하게 네. 만들면서 그렇게 생각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음. 그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궁금한 게 다들 걷기 좋아하시면 어디 주로 걸으시는지 걷기 네. 나의 걷기 장소. 부산 네. 사람에 국한되더라도 어. 걷기 코스를 좀 추천함으로써 맞아요. 네, 네. 걷기 장소 추천. 네. 저는 광안리. 광안리요. 주로 광안리를 제일 많이 걷고 아니면은 저희 집 바로 밑에는 공원이 있거든요. 그 평화공원이랑 유엔 네네. 기념공원이 있어서 아, 번갈아 가면서 좀 네. 많이 걸으러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약간 걷기 그 명소에 계시네요. 가는 곳이. 네. 네. 되게 평지 좋은 동네. 음. 네. 어떠신가요? 나의 아, 걷기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을 때 그 도림천을 엄청 걸었었거든요. 어. 신림 옆에 네네. 그쪽을 그렇게 하고 그 보라매 공원 거기 트랙이 진짜 좋아서 네. 밤에 걸으면은 저 말고도 엄청 네네. 걷는 사람도 많고 되게 좋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산에 내려오니까는 비슷한 곳을 좀 찾게 되더라고요. 없죠. 사실 네. 부산에 평지가 일단 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라매 공원 같은 곳은 뭐 솔직히 시민공원이 있지만 그쪽 근처에 살 여건은 안 돼서 네네. 찾다가 이제 제가 구소동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 네네. 이유가 온천천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네, 맞아요. 걷기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온천천이 아무래도 부산에서는 제일 걷기 좋지 그렇죠. 않나. 사실 네.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천천에서 걸으시지 않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민님은 혹시 추천할 만한? 저도 뭐 걸으려고 네. 딱히 간다기보다 그냥 평소에 저도 부산대에서 일을 하니까 네. 퇴근하고 나서 부산대에서 지하철 타도 되지만 한두 정거장 뒤에서 지하철 탄다든지 약간 이렇게 네네. 제 동선 내에서 뭔가 조금씩 걷는 느낌이지 따로 걸으려고 막 어디를 찾아보거나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로 걸을 만한 장소도 흔치 않죠 사실. 네, 근데 그나마 바닷가가 제일 괜찮긴 하더라고요. 집에서 네. 해운대 바닷가 갔다 오거나 그런 게 좀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또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맞아요. 바닷가가 사실 지금 제일 좀 무서운 지역이죠. 네, 잘 못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좀 아쉬운데 아무튼 다들 걷기로 많이 그런 방황을 탈출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방황이라는 걸 안 하면은 사람이 거의 다 산 게 아닌가. 그렇죠. 네. 방황이 끝나면은 그건 부처죠. 예. 참 되게 아저씨 같은 말투인데 네. 삶의 굴곡이 없으면은 그게 맞아요. 뭐 무슨 재미가 있냐라고 되게 막 한탄하시면서 막걸리 꼭 마시면서 말할 것 같은 그런, 정말 재미없게 네. 살고 싶다. 근데 이런 말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맞아요. 좀 네, 어쩔 수 없는 좀 방황이 없었던 시간은 아마도 진짜 한 10살 미만? 네. 예. 아니, 그때도 그 나름대로의 나름의 방황이 있었을 거예요. 방황. 엄마랑 싸웠을 때 창문 크게 아. 문문 크게 낳는 그런 반항. 그런 거 있고 이제 막 사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아. 네, 부모님 안 사주셨을 때 네네. 속상한 그런 것도 뭐 방황의 네. 일종이라 할 수 있겠죠. 조금 과한 해석일 수는 있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방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방황 탈출법도 다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전에 준비할 때 얘기를 하다가 없어서 넘어갔는데 네. 이 이제 졸업이라는 건 클리셰이지 않습니까? 네. 클리셰인데 이것처럼 이거 내 얘기다 싶었던 이런 나의 약간 클리셰였던 영화나 드라마가 혹시 생각이 났었을까요? 이건 사실, 뭐 예. 네,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억지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냥 캐릭터적으로 네. 그 멋진 하루라는 어. 그 영화 그 하정우랑 전도연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네. 거기서 이제 하정우 역할이 이제 그 성공을 못한 어떻게 보면 실패한 네. 그 남자이면서 이제 지난 연인이었던 전도연이 찾아와서 이제 빚졌던 돈을 갚아라 그렇게 하는데 이제 너무 가난하고 남은 거라고는 이제 능글맞음밖에 없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주위 사람들 이렇게 돈을 빌리러 다니는 뭐 그런 로드무비 같은 영화거든요. 네네. 근데 그 하정우의 캐릭터가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긴 능글맞음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뭐 성공을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삶보다 더 좀 떨어져서 네네. 이제 가난이라는 걸 느끼면서 산다면은 내가 저렇게 능글맞아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안 하고는 살 수가 네. 없으니까. 그냥 그 아하. 캐릭터 보면서 좀 연민이 그래서 더 들더라고요. 좀 네. 생존형 능글이 네, 네. 생겼구나. 저 네. 캐릭터가. 그거 보면서 네. 저도 제가 그렇게 능글맞을 수 있을까라고 항상 음. 의문을 가졌었는데 네네. 요즘 뭐 이렇게
거래처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보면은 진짜 제가 봐도 제가 아닌 놀랄 것 때가 같은. 있어 가끔씩. 그렇죠. 스스로. 예, 그런 게 맞아요. 있으니까 갑자기 그런 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 네. 가끔 스스로 내가 이렇게 좀 능글 맞다 아니면 네. 좀 처세술이 좋나? 네. 약간 굉장히 그 빡치게 많은 얘기 들었지만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는 뭐 좋죠 이렇게 넘어가는 저 어물쩍 넘어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네.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뭐 다들 아마 비슷하시고 맞아. 이제 어릴 때는 좀 급발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음. 그런 게 안 돼가지고 근데 네. 나이가 들수록 그냥 이제 아이고로 대표되는 멘트를 이제 넘어가죠. 네. 예, 아이고 뭐 그렇지요 이러면서 쓸데없는 리액션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 순간의 빡침을 무마하기 위한 네. 그런 맞아요. 리액션들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클리셰 같은 작품이 또 있으실까요? 다른 분들은?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네. 사실 좀 이게 좀 오글거렸던 게 그 보통 영화의 주인공들 하면 좀 외모적으로 잘생긴 맞아. 사람도 많고 그렇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빗대면서 약간 내가 보였다 이렇게 하면은 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약간 근데 이제 그 그렇게 외모, 말해- 그 배우분들의 외모가 아니고 이제 그 캐릭터의 그렇긴 상황이나 한데 뭐, 괜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음. 약간 이게 좀, 예. 내가 하정우 같다 이런 네, 민망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약간 얼굴이 좀 붉습니다. 예, 제가. 네, 아무튼 아마 그 찾아보면 없진 않을 건데 그쵸. 저희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안 해서 그냥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런 것도 혹시 뭐 마지막 시간에 생각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가지고 그 굉장히 단세포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이 영화 졸업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아주 단세포적으로 우리의 기억에 남는 졸업식 얘기를 한번 네. 타임머신 한번 타가지고 어떠신가요, 우리 찬이 형님? 기억에 남는 졸업식. 그 나이를 공개하진 않지만 네.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네. 사실 기억을 엄청 더듬어야 돼요. 제법 더듬어야 되죠. 제법 오래 더듬어야 돼가지고 이제 좀 약간 더듬어 보니까 저희 때는 그 교복을 입고 졸업을 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양복 입고 정장 입고 이거 이제 네. 그 공감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식이 나온다. 네네 그렇죠. 이 약간 네. 이거 들으시면서 뜨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분 나랑 비슷하신 그 나이구나 동료구나. 이렇게 하실 건데 네. 그래서 양복을 이제 급하게 음. 이제 저기 남포동 저기 네네. 광복로 쪽에 이제 그쪽에 싸가지고 음.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지금도 좀 가격 문이 많이 닫았지만 네. 거기가 좀 많이 저렴합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서 급하게 사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지금 보면은 다 저렴한 그냥 데일리 양복이라서 그렇죠. 특출난 뭔가 누가 돋보이고 이런 거 없는데도 각자가 이제 내 양복이 더 멋있다라는 그런 그런 거죠. 그 네. 어른이 되었다. 군복 각 잡고 네, 나가는 그렇죠. 군인 자기들끼리 네. 많은 딱 군인끼리는 저거 그치. 칼각이네 뭐 이렇게 저거 하듯이 그 휴가용 네, 케이크 이러면서 저 구두 광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고요. 그때 이제 그 양복을 입다 보니까 네. 다 들떠서 사진을 엄청 많이 찍게 됐는데 그렇죠. 네, 기억이 남는 게 그때 처음으로 많이 웃으면 볼이 아프다는 거를 네, 그때 처음 사실 느꼈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진 찍으셨다고. 네, 아. 네. 네. 그때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네. 인싸 기질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거의, 아니고요. 거의 영수가 이 정도면 구의원 출마했으면 됐겠다 싶은 수준에. 예,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네. 네. 지금을 돌아보니까 이게 좀 씁쓸해지는 얘기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 고등학교 졸업을 얘기해 주셨고, 우리 강민님은 어떠세요? 기억에 남는 저는 졸업? 정말 졸업식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 특히 저가 어릴 때는 졸업식이 되게 깔끔한 느낌보다는 약간 좀 정신 나간 아이들의 한창 그 막 밀가루 밀가루 막 던지고 옷 계란 입고 막 던지고 그런 이런 참, 게 네. 유명하다는 식이어서 맞아요. 솔직히 부모님이랑 같이 오기 좀 민망했던 아. 뭐 제가 한 행동은 네, 아니지만 맞아요. 그런 행동을 보고 있는 거를 부모님이 봤을 때 좀 그다지 유쾌할 것 같지는 않고 소위 네. 남사스러운 그런 광경들이 그리고 많이 저는 있는데. 형제랑 3살 터울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뭔가 부모님 두 분이 같이 오시지 못하고 저는 그러니까 제 쪽에 아빠가 오고 형 쪽에 엄마가 가서 졸업을 이제 같이 하니까 자녀를 데리고 같이 밥집으로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예. 그래서 졸업식 때 사진을 한 장 찍어본 기억이 사실 없어요. 고등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는 제가 뭐 학교를 좀 멀리 다녔는데 그때는 재단이어가지고 학교가 한 4개, 5개가 뭉쳐있는 학교였어요. 같이 졸업을 하다 보니까 네네.
정문은 정신이 하나인데 없죠. 학교가 4-5개 학교가 같이 졸업하니까 너무 뭐 혼란스럽잖아요. 예. 음. 그래서 그때도 그냥 졸업식 때 혼자 쓱 마치고 쪽장 먹고 쓱 집에 오고 이런 느낌이었지. 졸업식이라고. 근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담임 선생님이랑 사진도 네네네. 찍어보고 친구들이랑도 사진도 찍어보고 음. 할 건데 그렇네요. 네. 그래서 딱히 기억에 남는 졸업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수진님은 어떠세요? 뭐 졸업에 대한 이야기? 저는 좀 딱히 기억에 음. 남는다기보다는 그냥 좀 시원섭섭했었던 졸업식이 고등학교 때였는데 네. 그때는 좀 학교 다닐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음. 친구 관계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 상황이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빨리 졸업하고 싶다. 약간 이게 더 간절했는데 오히려 진짜 딱 그 졸업식이 되고 나니까 약간 갑자기 아쉬운 거예요. 그래도 그 힘든 시기를 같이 견뎌내줬던 친구들이 있고 또 사실 선생님들도 정말 그때 도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네네. 이 사람들이랑 이제 인연이 끊어져 버리면 어떡하나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좀 시원하면서도 섭섭했던 그쵸. 약간 뭐 남자들은 다 부대 생각하면 비슷한 느낌이니까. 그 훈련소 때 이제 아, 자세 배치 그때, 봤을 네, 때가 전역할 때 1초의 해방감과 네. 꿈이 더 심하죠 사실. 네, 네. 그때가 진짜 눈물 서러워 흘리면서 보이고. 진짜. 네. 정말 네. 100이면 100 다 그럴 겁니다. 끝까지 갈 것 같은 친구들. 근데 선생님은- 일단은 거의 전역했어 네. 벌써. 네. 그때 이미 거의 전역했는데. 예. 약간 좀 제의식이 느끼는 게 수진님의 아름다운 얘기에 네. 우리 세 명이 갑자기 이야기로 끼얹어 네 끼얹어 버린 느낌이어가지고 네. 네, 아무튼 뭐 짧게 그런 얘기도 해보았습니다. 예, 졸업도 해봤고 사실 저도 뭐 졸업을 크게 막 뭐 했던 시기는 아닌데 그냥 전 대학교 때 졸업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유럽에 졸업했는데 굉장히 그때 그 입으로 와준 친구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마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이어가 보면 또 이 드라마가 결국 또 집이 결국 모든 스토리의 시작. 그쵸. 네. 네. 지호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면 달팽이로 태어나고 그쵸. 싶다. 네. 달팽이는 집을 가고 태어나니까 하고 그 달팽이 인형이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네. 다트인가? 다트. 사격인가? 네, 네, 뽑아가 네. 주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게 약간 애착 인형 같이 그렇게 네. 자꾸 끊기기도 하는데 이제 집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뭐 집 문제가 굉장히 뭐 심각한데 최근 핫 이슈죠. 예, 진짜. 굉장히 이제 뭐 올해를 지배했던 이슈 수준인데 사실 저는 집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아직 해보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아직 뭐 따로 살질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막 좀 고민이 시작하는 단계. 예, 주위에서 이제 뭐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저 나가 사는 친구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슬 좀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아직 뭐 많은 고민이 있진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슬슬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다른 분들은 어떠실까요? 집에 대한 좀 생각이나 고민 같은 게 있으시다면? 제가 먼저 말하면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에 이제 해운대에서 이제 하단까지 네. 이렇게 통학을 하다가 안 돼서 이제 운 좋게 이제 녹산 쪽이긴 한데요. 이게 너무 이렇게 부산 지역 이야기하면 공감 못하실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최대한 근처라고 해주면 또 거리가 있는 그런 곳으로 하면서 좀 다양하게 통학을 했던 네 그렇게 해보고 또 직장 다니면서 또 월세도 살아보고 전세도 살아보고 다양한 경험을. 네 그렇게 해봄으로써 느꼈을 때는 제일 처음에는 전세살이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이제 우리 시대가 변했으니까 꼭 내 집에 대한 네 그게 적응해야 없어도. 되는 그냥 가덕인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했는데 계약 기간이 이제 다가오니까 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쵸. 네 이거를 만약에 내가 예상치 못 지금 물론 이제 법이 바뀌어서 뭐 과하게 이제 전세금을 올릴 수는 없지만 네네. 이게 주인분이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버리면은 내가 예상치 못했던 돈이 나가겠네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운 좋게 대출을 해서 네. 이제 금리 낮은 걸로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저 말고 이제 금리가 높은 분들은 또 그거에 대한 또 스트레스가 있으실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래서 본인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구나. 네네. 네, 그래서 요즘 청약에 되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네, 청약에. 네. 꼭 당첨되시길 바라면서. 그렇습니다. 이 주위에 꼭 한 명씩 있어요. 네. 그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진짜 색출하고 싶을 정도로 주위에 막 들리거든요. 야 이번에 누가 거기 청약 됐다더라. 이러면은 이게 정말 이게
남의 축복받을 일에 배 아파하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도 좀 부러운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갈수록 이게 네. 좀 부러워지더라고요. 네. 사실 이게 좀 뽑기 같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 네. 심리가 더 그렇게 되는 것 네. 같아요. 어떤 약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냥 네. 운이니까 한마디로. 네.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은 집에 대한 이런 고민이나 생각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수지님 있으실까요? 저도 사실은 아직 독립을 따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딱히 고민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근데 점점 두려워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도 들고 근데 집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언제쯤 모을 수 있을까? 사실- 그럼 나는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집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으는 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대출은 어쩔 수 없이. 네. 음. 부산도 이제 평균 3억을 넘겼다고 제가 얼마 전에 네. 본 것 같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점점 그냥 약간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 음. 독립 자체가 되게 가능할까라는 아. 생각이 점점 드는 것 같아요. 네네. 진짜 결혼을 하지 않는 한 굳이 내가 독립을 해야 될까라는 음.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네. 그렇죠. 근데 또 언젠가는 약간 해야 언젠가는 하지 이제 않을까. 혼자 살아야 될 거니까 네 그런 거를 미리 좀 연습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저는 요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뭔가 그 어려움이 있어도 좀 도와줄 수 있을 때 나가봐야지 그게 또 덜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강민님은 어떠세요? 네, 집이나? 저도 아직 군대 말고는 부모님 음. 밖이랑 살아본 적이 없는데 사실 지금 저희 이렇게 세 분이 다 독립을 해본 적이 없는 입장인데 저는 제가 정말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친구들 중에서는 네네. 아직 독립 안 하고 고향에 너무 멀고 있고 저는 다들 이제 서울로 많이 가고 진짜 내 있죠. 학교가 네. 멀어도 그냥 악착같이 통학을 했었어요. 왕복 3시간이 걸려도 그냥 어잉? 통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잠 좀 덜 자고 아침에 네네. 일찍 일어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와닿는 거는 없는데 음.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네네. 아빠가 처음 내 집을 가지게 된 게 몇 살 때일까 생각해 보니까 아. 지금 저랑 그렇게 나이가 차이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비슷하죠 사실. 아빠가 30대 초중반, 네. 중반, 중후반 딱 중반인 것 같아요. 중후반도 아니고 그때 처음에 해운대 쪽에 이제 집을 딱 가지기 시작해서 내 집 그것도 이제 전세에 있다가 내 집을 마련했는데 제가 벌써 그 나이에 언저리가 다가오면서 이제 조금 아직 저만 약간 친구들 결혼한 친구들이랑 이런 친구들 많은데 아직 저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거 들면서 맞아요. 독립을 좀 해보면 빨리 어른이 된다는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런 말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 아닐까. 뭐 공과금 이런 것도 한 번도 스스로 내본 적 맞아요, 없고 맞아요. 뭐 생활적인 부분은 뭐 당연히 한 거고 그런 거 보면서 근데 확실히 좀 필요는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게 뭐 부모님이 저랑 살면 물론 좋으시긴 하겠지만 제가 또 빨리 나가줘야 또 부모님이 또 자기의 시간이 또 편한 맞아요. 것도 있는 네,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뭐 맞아요. 엄마 아빠 이렇게 두 분이서 소박하게 사는 거랑 저희가 있으면 아무래도 또 어째- 밥 네, 같은 거를 신경이 뭐, 쓰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뭐 많이 도와드리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또 빨리 나갈 때는 나가줘야 네, 맞아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맞아요. 듭니다. 저도 딱 비슷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주위에 뭐 결혼하거나 이제 혼자 산지 오래된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그 뭔가 어른과의 갭이 있는 느낌? 그 사소한 건데 네. 이게 맞아요. 느껴지는 사실 다 하면 할 거라고 알고 네. 있지만 뭐 그래도 계약 이제 같은 특히 계약 같은 네. 거 한 번이라도 해본 네, 사람과 맞아요. 안 해본 이거 뭐 집을 볼 때 이제 봐야 되는 체크리스트 그런 것도 사실은 해보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다른 것도 같고 좀 그 혼자 살아보는 경험이 생각보다 되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온전히 내가 다 이제 권리와 책임이 있는 상태하고 맞아요. 이제 다른 거니까 어찌됐건 뭐 대부분은 보통 이제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본가에 산다는 거는. 예. 분명히 또 다를 거니까 어찌 남의 집을 빌려서 사는 거라도 이제 내 이름으로 사는 거하고 이제 아버지 집에 얹혀 사는 거하고 좀 다른 얘기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집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봤고 집에서 조금 더 이어가가지고 그 뭐냐 이 드라마에도 보면은 집에 꼭 그 약간 애착하는 아이템들이 한 개씩 있어요. 그 주인공들마다. 그래서 뭐 지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달팽이 인형도 있었고 뭐 포스터 같은 거 있었고 포스터. 그런 게 있었고 네. 뭐 제일 큰 건 이제 소파지요. 예, 그렇죠. 그 네. 호랑이네 소파인데 그런 거 같이 약간 내 집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아이템, 네 그런 게 있다면은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사를 가도 혼자 살아도 이거는 꼭 갖고 간다 안 버리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어. 네. 뭐 다양한 신발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고가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조던 농구화니까 네네. 이제 농구화를 이제 신발 슈케이스에 보관해서 이렇게 좀 인테리어식으로 진열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농구화가 우선 제일 1순위였고 네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드는 생각이 이제 좀 바뀌긴 한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농구화에서. 네 신발에 좀 저의 이제 신발을 보는 가치관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네네. 굉장히 오늘따라 나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조던이 그렇게 네. 편한 신발은 아니거든요. 아, 덥기도 그런가요? 하고 네. 그래서 그래서 발목이 높으니까 일단. 네 그래서 이제 좀 편한 신발을 좀 찾게 되네요. 뭐야 아니게 맞아요. 이래하면 뭐 도대체 저 사람 나이가 몇 살인데 계속 아, 근데 이러면 신발은 하겠는데. 진짜 편한 게 장점인데 네, 이게 근데- 건강과 지켜야 되는 게 신발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좀 신발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좀 제가 영화 포스터라든지 네, 뭐 그림이나 이렇게 저 네네. 미술관 전시회 이런 데 가면은 포스터를 꼭 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이제 저의 보물이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기억을 잡아주는 그렇죠. 그런 아, 장치들. 나 이거 언제 샀구나 하면서도 그 이제 사실 액자나 이런 걸 구매해가지고 제대로 된 포스터를 벽에 붙이려면은 많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미술관 같은 데 가면은 시중가보다 좀 더 싸게 팔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 사놨다가 액자만 제가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냥 벽에 걸어 놓으면은 네네. 그것만 해도 인테리어 소품으로 주고 하니까 음. 좀 그런 게 저의 이제 보물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 얘기를 더 해보자면은 그 쇼파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그 네. 200만 원짜리 쇼파였는데 네. 사실 200만 원짜리 쇼파라는 게 대단히 비싼 물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대단히 또 비싼 물건은 사실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200만 원이 결국 쇼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호랑이의 큰 꿈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안정적인 삶, 네. 그런 결혼에 대한 그런 욕망이 이제 투영된 물건인데 그 원석이는 그것을 깨지 못하고 쇼파 자체에만 집착을 하는 그렇죠. 예, 참사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 이게 그 서로의 꿈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위치가 다르구나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호랑이는 쇼파를 넣을 수 있는 집이 그렇죠. 네, 필요했던 거고 그 집이 이꼴 이제 안정적인 삶 네. 네, 그런 거 얘기했던 건데 이제 원석이는 이제 쇼파 자체만 집중을 하면서 이게 이제 디피레인 받아서 싫어하는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되는 네, 그런 걸 하고 쇼파가 결국은 그 집 밖에다가 네. 갖다 놓게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안이냐 밖이냐 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확대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쇼파를 약간 꿈이라는 거의 상징성으로 둔다면은 어쨌든 원석이가 산 쇼파는 밖에 나갔으니까 네. 원석은 밖에서 좀 꿈을 찾고 싶어 하는 어. 거고 호랑은 그런 안에서? 쇼파를 집 안에 두고 싶어 네네. 했으니까 이제 안에서 이제 꿈을 찾으려고 하는 그 두 네네. 사람의 좀 약간 맞아요. 그런 대비되는 거를 음, 보여주지 않았나 뭐 맞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 200만 원이 큰 돈이지만 그 극중에서 원석이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나게 큰 금액까지 사실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 이 쇼파에 그만이 원석이가 힘들어한다는 것도 이 친구의 상황을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그런 해요. 것 같습니다. 네, 200만 원의 가치가 이 원석이라는 인물한테 정말 큰 금액이라는 거가 네. 이 친구의 상황을 좀 드러내주는 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혹시 좀 생뚱맞은데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네네. 만약에 각자 이제 독립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이것만은 음. 돈에 상관없이 아. 집에 네네. 가구라도 상관없이 이거는 나한테는 꼭 필요해서 가격 상관없이 둬야 된다. 아하. 딱 이런 것들 혹시 있으신지. 가격의 생각.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집에서 뭘 많이 하질 않아서 네. 이제 집은 약간 그야말로 잠자는 곳, 맞아요. 그 다음에 편집하는 곳, 네. 요 정도라서 네. 딱히 집에서 뭔가를 잘 하질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아 근데 저번에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야구 유니폼 좋아하신다 아. 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네. 야구 유니폼 진열을 하고 싶은 네. 것 중에 정말 갖고 싶었던 올드 아. 유니폼 이제 네네. 그게 레트로 이제 그 빈티지가 네네. 엄청 비싼 가격에 아. 나왔지만 지금 아니면 구할 수 없는 거 그런 거라면 혹시 사실 용의가 있는지. 근데 사실 지금은 네. 어지간한 건 다 모았어요. 어. 네, 어지간한 건 다 있어서 뭐 크게 그런 건 없는데 굉장히 플렉스한 그래도 아니, 어진 비싼 게 네. 제가 중고를 잘 찾았어요. 네네. 비교할 때. 그래서 크게 그런 건 없는데 뭐 이제는 뭐 그 정도는 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네네. 이게 실질적인 용도를 떠나가지고 이제 네. 나의 정신적인 행복을 위해서 네.
그런 거는 뭐 그냥 크게 부담 그냥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더 큰 이제 정신적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벌어서 뭐에 쓰라는 생각이 요새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음. 딱히 뭐 많이 쓰는 타입이 아니라서 돈 자체를 예. 사고 보면 뭐 벌어서 뭐하고 내고 싶은 거 사야지 이런 느낌. 예. 그런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그런 거 없으신가요? 저는 사실 지금도 인형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네. 그게 약간 첫 기억 자체가 너무 좋았어서 네. 그래서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지금도 좀 인형에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첫 기억이 사실 아빠가 인형을 사준 기억이 제일 첫 기억인데 아빠가 이제 회식 끝나시고 술을 많이 드신 상태였고 엄마랑 저는 그런 아빠를 이제 마중 나갔는데 아빠가 이제 저기서 이제 딸 이렇게 부르면서 제가 뛰어갔는데 그때 인형을 딱 주셨거든요.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우리 가족이 너무 행복하고 좀 그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도 친구들이랑 이제 뭐 사격이나 하고 나 저거 따줘 하면 그런 거 다 가방에 달고 다니고 하거든요. 좀 그런 거 보면 저만의 공간이 생긴다면 아마 인형으로. 인형이 좀 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실 그런 게 또 독립을 해야지 좀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집에다 해놓으면 이 쓸데없는 데 정신사납게 왜 이래 놨노라는 멘트를 바로 네. 이 먼지 쌓인다 치워라 이런 맞아요. 집 좁은데 방도 좁은데 정신사납게 이제 네. 이런 얘기를 저는 약간 책에 대한 로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책을 좀 좋아하기도 하는데 약간 문 외에 세면을 책장으로 탁 해서 모든 책들을 다 꾸미고 약간 싶은 서재 같이. 그런 서재를 만들고 싶은 로망이 좀 있는 것 같고 네네. 아니면 앨범이나 뭐 편지나 뭐 제가 여행 갔을 때 있던 그 옛날엔 영화표도 티켓 같은 걸 줬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잡다한 거를 넣어놓는 상자가 있어요. 이제 네네. 그런 상자를 어디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으면 좋겠고 좀 더 실용적인 걸 생각한다면 건조기 너무 좋습니다. 건조기는 진짜 필수템이에요. 인생의 네. 질이 닮아요. 최근에 건- 샀는데 네. 이렇게 보송보송할 수가 없어요. 건조기는 진짜 필수템. 건조기는 네. 그렇죠. 자전거 딱 이렇게 생각나네요. 네네. 좋습니다. 그 아까 그 영화표 얘기가 나서 그런데 사실 저는 표를 모는 거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되게 좀 슬퍼요. 요새 맞죠. 거의 디지털 맞아요. 티켓이나 맞습니다. 아니면 네. 영화표도 바코드. 영수증에 달려서 네. 오는 게 네. 사실 맛이 없거든요. 옛날에는 영화표도 딱 따로 나왔고 공연 티켓 이런 네. 것도 다 예쁘장하게 디자인 네. 따로 디자인했는데 요새는 다 그냥 인터넷 진짜 그렇죠. 그나마 재미가 없어서. 영화의 전당, 음. 영화의 전당은 아직 좀 맞아요. 주지 그 않나요? 종이표가 네네. 나오죠. 네. 네.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버스표나 그런 티켓도 원래 옛날에는 다 따로 나왔는데 그렇죠. 네. 요새는 거의 뭐 디지털로도 많이 하고 네. 버스표도 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 그런 네. 표에다가 이렇게 뭐 간단한 맞아요. 메모 같은 거 하는 메모 그런 같은 재미도 거. 좀 네. 있었는데 그거 보면 이제 기억이 나고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런 그런 게 것도 좀 그렇지. 어쩔 수 없지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또 영화관 가면 포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홍보 포스터. 그거를 한 10몇 년은 가끔 모은 적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네네. 봤던 영화든 안 봤던 영화든 그냥 이렇게 보면서 맞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오래 모으다 보니까 굉장히 맞- 두꺼워졌는데 그쵸. 나중에는 짐이더라고요. 언젠가 우겨지고 한번 털고 가야 되죠. 그냥 파일처를 깔끔하게 해놓으면 모르겠는데 맞아요. 우겨지고 그냥- 뭐 그냥 겹치고 대충 하니까 그냥 해놓으면 싸그리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팔면 팔려요. 그쵸. 옛날 그런 걸 모으시는 거는 분들이 희소성이 있으니까. 있어서 네. 뭐 예전에 그런 뭔가 봉준호 영화라든지 그런 맞아요. 네임드 영화들 있잖아요. 음. 그런 거 지금 사실 그 사이즈로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고 맞아요. 거기에 또 날짜나 이런 게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기생충을 모아뒀습니다. 언젠가 또 같이 가 네. 네. 딱상할 때를 기다리면서 제가 어느 날 기분 좋게 온다면은 아 한탄 했구나. 아하. 이렇게. 맞아요. 뭐 비슷한 예시로 이제 가수들 포스터 같은 것도 그쵸. 네. 또 시간 지나고 이제 단종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점점 값어치가 또 올라가더라고요. 네. 네. 뭐 잠깐 딴 데로 샜는데 아무튼 저희가 각자의 애착 물건 얘기도 잠깐 해봤고 네. 한 번만 더 딴 데로 세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물건인데 물건을 구하는 게 뭐 새로 살 수도 있지만 뭐 중고로 구하는 하고도 많은데 요새 또 당근이 또 굉장히 트렌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나의 당근 연대기를 한번
그 중고 거래와 당근 연대기를 한번 얘기해 네. 볼게요. 네, 찬이 형님 어떠세요? 좀 많이 이용하시나요, 당근? 저는 우선 당근 애용자고요. 네, 그냥 습관적으로 네. 우선 그 당근의 그 무료 나눔이라고 키워드를 치면은 주위에 이제 무료로 나눔하는 사람들이 다 뜨거든요. 그냥 그렇죠. 굳이 그 필요한 게 없더라도 아 이런 일단 주보고 없으면 네, 사람들이가 이제 진짜 괜찮으면 어. 가지고 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아 이런 물건이 무료 나눔으로 나왔구나 하면서 보는 재미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계기가 된 게 제가 그 서울 신림에 살 때 그 네. 동네 자체가 이제 원룸촌이다 보니까 뭐 그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이사를 자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바퀴 돌면은 이사 간 사람들이 버리고 간 물건이 그래 많아요. 그분들의 흔적이 이제 네, 예. 그럴 때 보면 그 제일 많은 게 그 이케아 스탠드 등 있잖아요. 그 휘어지는 거 그거랑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그 1인 상 있잖아요. 접이식. 네. 약간 그 네. 뭐라고 해야 되지? 반상? 네, 반상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침대 프레임이나 이런 거는 넘쳐나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수거해 다니는 트럭들이 밤에 많이 다니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들과 이제 경쟁이죠, 저는 이제. 먼저 주고.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스탠드 등을 2개 주워가지고 네. 하나 실제로 제가 당근에 팔아봤는데 아. 5,000원에 팔았거든요. 창조 경제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창조 경제 주워서 수가 있어요. 돈을. 네, 땅에서 돈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와, 이게 대박. 제가 진짜 땅 파서 돈 벌었어. 네, 들고 가서 네. 켰는데 너무 잘 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게 많아요. 네. 음.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사업 아이템으로 제 원룸에다가 네. 그것들을 채워놓고 하나하나씩 팔아볼까라는 생각을 진짜 살짝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당근 좀 많이 애용하게 됐어요. 네, 약간 21세기형 농마주의네요. 네, 그렇죠. 네, 잡동사니 주워서 다시 되파는 예.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수진님 어떠세요? 당근 좀 많이 이용하시나요? 저는 당근을 깔아는 놨는데 사실 한 번도 이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딱히 중고 거래 자체를 해본 적이 없고 저는 약간 중고 서적만 사는 편이고 책도 그냥 중고 서점에 파는 편 그거 말고는 중고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안 맞거나 버리고 싶으면 그냥 그 뭐죠? 나눔? 무료 나눔 게 네, 그 무료 나눔이라기보다는 어디 봉사지에 이렇게 후원하거나 기부하는 아름다운 가게. 네. 네네. 그런 거 주로 하고 네네. 너무 새 건데 안 맞다. 근데 반품하기에 너무 아깝다 비용이. 그러면 그냥 친구들 나눠주고 좀 그런 편. 맞아요. 사실 이게 또 에너지가 드는 일이라서 사실 맞아요. 실익보다는 그 행위 자체의 재미를 느끼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사실 이 5,000원 만원 해갖고 뭐 그리 살림살이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데 맞습니다. 소소한 재미를 느끼시는 분이 있고 막 이런 거 속 시끄럽다 그냥 나도 그냥 새거 사지 이런 사람이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광민님 어떠세요? 당근? 당근이 약간 아나바다 운동 아나바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나바다 운동 알아요? 약간 비슷하죠 사실. 그런 네.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딱 2번 해봤는데 문득 에코백이 필요해서 뭔가 그 칸골 에코백인데 세탁을 잘못해서 누렇게 됐어요. 저는 뭐 출퇴근용이니까 상관없지 싶어서 그걸 좀 저렴하게 산 적이 있고 제가 운영하는 청년 문화예술 동아리에 MT를 가게 됐는데 네. 코스프레를 한대요. 뭔가 얼굴을 가리면서 좀 대충 하고 싶다. 속된 말로 좀 이렇게 대충 코스프레 하고 싶다 해서 마미손 가면 복면 같은 거를 사놨는데 네. 전 초등학교 한 해봤자 3학년 정도 되는 친구랑 네. 5,000원 정도 원래 5,000원이었는데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 해서 한 10,000원 정도 주고 네, 그거를 그쵸. 사온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네 뭐 자주 애용은 안 하는데 한 번씩 그렇게 이런 게 있을까 싶을 때 다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 없는 건 없죠 사실. 당근이 사실 이제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사람도 사고 팔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뭐 과외라든가 뭐 네. 정말 집도 사고 파는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홍보용으로도 네, 좀 썼던 맞아요. 것 같아요. 프로그램. 그냥 전국민 커뮤니티 앱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예. 네. 그래서 뭐 소개팅도 이걸로 하는 것도 같기도 하고 네. 약간 만남 어플 같이 쓰는 분도 있고. 네. 네. 그 게시판 같은 데다가 몇 시에 온천장 걸으실 맞아요. 분 해가지고 맞아요. 인원을 뭐 5명 이렇게 넣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선착순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영리하게 잘 또 당근 쪽에서도 잘 그걸 활용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네.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커뮤니티 앱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구나. 또 약간 주민들이랑 공유하는 동네 게 사람이랑 동네 사람이 공감대가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서 네. 좀 더 친근하게
맞아요. 잘 불안감도 많이 해소되는 것 같고. 그쵸. 아예 아예 모르는 모르면 뭐 이렇게 네. 뭐 사기를 친다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은 동네니까 집 잡으러 갈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직거래를 보통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도 이제 뭐 5천 원 해서 이렇게 뭐 설림상이 안 나와지는데 자기 만족이 되는 게 그쵸. 그런 사람들은 올 때부터 느껴져요. 멀리서부터 아, 당근이세요? 당근의 당근 눈이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면서 당근이시냐고 물어보고 네. 이러면은 아 이분이 이런 만족감을 맞아요, 오고 싶어 맞아요. 하시는구나. 광고도 너무 재밌게 네. 찍었는데 맞아요. 그렇죠. 둘이 당근 거래를 하는데 서로 그 물품이 뭔지를 몰라요. 이렇게 그런 광고도 맞아요. 봤는데. 그 이제 남편들이 네. 나와가지고 예 뭐예요? 저도 몰라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무튼 그렇게 잘 재미있게 잘 이미지를 만든 것 같고 네. 또 직거래를 좀 집중을 한 게 잘 된 것 같아요. 사실 그 앞전에 이제 중고나라라는 중고거래 아버지가 있었는데 네. 거기는 소위 그 벽돌로 그렇죠. 네 유명했는데 그 이제 당근은 직거래를 하면서 그런 벽돌 문제를 많이 없앴죠. 네. 네. 그리고 실제로도 물건을 제가 너무 싸게 파니까 조던을 한번 싸게 판 적이 있었는데 네. 가짜라고 믿어서 안 사더라고요. 너무 싸게 내니까. 네, 왜 이렇게 싸게 내세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그럼 좀 더 비싸게 팔까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고수를 했는데 네. 계속 이제 긴가민가 하더니 안 되겠다고 이러더라고요. 참 하나의 심리 싸움이기도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재미있는 또 중고 당근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약간 이제 분위기를 다시 드라마로 돌아가가지고 그 드라마에서 또 중요하게 나오는 게 그 소설이 한 개가 계속 나와요. 그렇죠. 소설 제목은 제가 생각이 안 나고 그 나의 19호실 이게 소설 네네. 제목이었던가요? 19호실이었던 것 19호실이 어찌되면 그 네. 나오는 책의 핵심 키워드인데 네. 이 19호실이 약간 나만의 19호실 안식처. 19호실로 가다. 맞아요. 네네. 네, 그런 책이고 그게 그 뭐냐 세희의 그 옷장 안에 그렇죠. 그 숨겨져 있던 책이고 네, 그 책 딸피에 이제 그 정민이와의 그 이런 편지가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 19호실이 그 아닌가? 다른 책인가? 정정해요. 네, 그게 시집인가요? 시집이고요. 네, 맞아. 네. 19호실은 그 이솜 배우 이름이 뭐였죠? 지우. 지수. 네. 지호. 아니. 수지 이수원 배우 네, 수지. 우수지. 네. 수지랑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읽으면서 서로 이제 그렇게 네. 했던. 네. 이 드라마에 책이 여러 개가 나와요. 맞아요, 맞습니다. 좀 헷갈렸는데 네. 아무튼 그 나만의 약간 안식처 그런 네. 거를 나의 19호실이라는 단어로 이제 대표하면서 표현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나만의 19호실 이런 것도 약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우님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의 19호실 저는 네. 교보문고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교보문고. 뭔가 네.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 카페 커피도 좋아하고 뭐 책도 좋아하니까 교보문고 가면 또 이것저것 아이템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보다 보면 좀 재밌다는 생각도 들고. 그 내가 선호하는 교보문고 지점이 있을까요, 특별히? 저는 그런 거 있어요, 맞아요. 그 지점마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서면점이요. 부산 서면점. 서면점 제일 넓고 쾌적하고 뭐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전에 장산점이 있었는데 네. 없어져가지고 그렇죠. 네. 네. 예. 장산점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교보문고 아니면 만화카페도 좀 재밌더라고요. 그게 사실 아니면 요즘 만화 카페가 워낙 휴식을 할 수 있게 잘 돼 있죠. 네. 네. 광안리에 거기 만화 카페 되게 좋은 곳 있다고 저도 가보고 싶어서 그 바닷가 보이면서 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가봤어요. 네. 좀 그래서 거기 가보려고 그 마음 왜- 먹고 있습니다. 그 딱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광안대교랑 다 보이는 그런데 이런데 만화 카페가 있네 싶은데 진짜 장사 잘 돼요. 네. 수지 타산이 맞을까 싶어요. 아니면 그냥 아예 운동 만화를 판다기보다 보통 음식을 팔려요 요새. 그렇죠. PC방도 음식 팔아서 돈 버는 것처럼. 맞아요. 이상하게 거기서 먹는 짜파게티는 너무 맛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계속 딴 얘기를 계속 빼네요. 이 시간에 원래 딴 얘기 하는 시간이라고 말고. 네. 지금 뭐 만화방도 그렇고 PC방도 그렇고 사실 이제 옛날 PC방은 진짜 메뉴가 라면 뭐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네, 그렇죠. 지금은 거의 뭐 김밥 천국이에요. 안 되는 네. 게 없습니다. 또 안식처라고 하긴 그런데 그냥 자전거 그냥 무아지경으로 자전거 탈 때 되게 자전거 위에 기쁘더라고요. 실려서 뭔가 그죠? 네. 땀 흘리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자전거 탈 때 좀 재미있고 네. 편하고. 대단히 안식처가 많은 편이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이 형님도 네, 나만의 직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아쉽기는 한 상황인데 영화관이 저한테는 되게 좀 슈퍼시 같았어요. 네네. 저도 지금 따로 독립하기 전에 장산 쪽에 살았었는데 그 장산 쪽 마트 가면은 그 시절에는 꼭 그 5,000원으로 영화 볼 수 있는 쿠폰들이 어디 가나 뿌리고 있어서 가지고 그 이것도 약간 네. 옛날 얘기다 진짜. 동안 거기가
장산역 앞에 영화관이 3개가 있었는데 네, 맞아요. 3개가 경쟁을 했어요. 아. 그러면서 맞아요. 가격이 굉장히 다운되는 제 돈 주고 영화 보면 정말 이상한 약간 그런 그 전단지 같은데 쿠폰이고 약간 그런. 어느 네. 카페를 가도 그런 커피 5,000원 맞아요, 커피 맞아요. 이런 데가 네,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밤에 잠 안 오면은 그냥 그 쿠폰 들고 가서 영화 보고 그게 진짜 낙이었거든요. 네. 네. 그때는 또 그리고 장산 메가박스 같은 경우는 그 인디 영화관 같이 인디 영화들이 제법 많이 개봉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예술 영화나 이런 거 좀 약간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밤에 잠 안 그쵸. 자고 그러면 좀 간지가 네. 나죠. 거기. 가서 내용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 보고 심지어 왔네. 그런 영화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네, 거의 영화가 전세가 될 수 있죠. 한 두세 명 정도 있으면서 서로가 이제 좀 으쓱해하면서 너 좀 아는구나. 아, 약간 나는 지성, 나는 지성이. 영화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좀 네. 문화를 안 해. 네. 이런. 이 자식 그래서 약간 그랬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영화 자체도 개봉 안 되고 그리고 예술 영화를 이렇게 하는 데가 지금은 예술의 많이 전당 줄었죠. 네. 정도밖에 지오플렉스가 아직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서면에 있습니다. 네. 거기가 그나마 예술 영화를 맞아요. 했었어가지고 거기가 원래 시네마테크라고 원래 수영 쪽에 따로 있었는데 그게 아, 이제 맞아요. 영화에 맞아요, 흡수가 맞아요. 됐는데 네. 흡수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게 단독 관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또 없어진 거고 사실 또 CGV에서 그런 그 독립 영화 상영하는 네. 큰 관에는 한 개씩 내놓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잘 안 되죠 사실 따로 있는 것보다도. 네. 네. 그나마 영화의 전당 가면 네, 맞아요. 독립 영화. 그렇죠. 그렇게 영화관을 많이 가셨고 그 말고도 또 황령산 얘기하셨는데 아, 네. 얘기하시네? 네. 황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전포동 쪽에 살아가지고 그쪽에서 올라가는 황령산이 좀 많이 거칠긴 한데 어렸을 때는 완전 밑에서부터 걸어갔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차 끌고 중간에 그 운동장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주차를 하고 정상까지 가면은 한 네. 30분이면 30분도 안 걸려요. 네네. 네, 그래서 짧게 이제 땀 쫙 빼고 이제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리고 올라가서 정상 보고 좀 기분 좀 풀고 올 수 있는 그래서 되게 좀 성취감도 가지면서 그렇게 엄청 힘들지 않은 공간이라서 지금 되게 제가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커피 어웨이큰. 아, 네. 커피 여기서 어웨이크는 여기 부산대 음. 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제가 콜드브루 라떼를 지금은 엄청 많이 파는 뭐 기본적인 메뉴인데 그때는 몇 군데 없었거든요. 그래서 콜드브루라는 메뉴 자체가 그쵸. 처음엔 잘 없었죠. 네, 그런데 라떼로 해서 한다는 게 좀 신기해서 처음 먹어봤는데 그 당시에 그 원두가 제가 좀 고소한 커피를 좋아하는데 우유에 딱 같이 접목되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달고 살았습니다. 네, 지금도 쿠폰이 나와요. 제가 진짜요? 집 정리하다 보면은 아. 그 10개 다 찍은 쿠폰 있잖아요. 그게 제가 제가 의아한 거예요. 이렇게 난 도대체 많다고? 얼마나 마신 거냐. 네, 그게 한 4개 넘게 나왔거든요. 네, 오. 그 정도로 네. 네, 좋아했던 곳입니다. 종이 네. 쿠폰도 갑자기 아련해지네요. 어. 이제 급격히 없어지고 있는 그 종이 쿠폰 도장찍는. 그쵸. 네, 요새는 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기계로, 네, 네. 잡아놓는 그걸로 거의 많이 그렇죠. 하죠. 적립식으로 그냥 네. 하니까. 참 편하긴 한데 별로 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맛있을 또 도장 안 들고 오면 이제 영수증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지금 아. 이런 네. 약간 문화가 있었는데. 네. 다들 지갑 좀 두둑하게 다니셨지 맞아요. 않나요? 쿠폰 맞아요. 명함 같은 거 맞아요. 넣어가지고. 쿠폰 넣고 다니기. 네. 그런 추억들이 다 있었죠. 네. 약간 가방에 그냥 수첩 박아놓고 뒤적뒤적 없노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추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수진님은 어떠신가요? 나만의 식구실. 네. 저는 약간 안식이 필요할 때 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원래는 뚜벅이여가지고 집 근처에 광안리가 제일 가까운 바다라서 광안리였는데 요즘 차를 사고 난 이후로 그 울주 쪽에 서생면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진짜 조용하고 진짜 배밖에 없어요. 사람이 거의 없고 배밖에 없다. 네, 배가 더 많은 바다여서 네네. 정말 한적한 공간에서 혼자 생각 정리하기도 좋고 딱 한 번 갔는데도 너무 힐링하고 왔어가지고 약간 새로운 안식처를 찾았다. 네. 그리고 저는 카페 다니는 걸 엄청 좋아해서 한 군데만 아직 특정된 곳은 없어요. 원래 있었는데 네. 없어져가지고 지금 새로운 좀 나만의 식구실을 찾아가고 찾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런 거를 잘 찾아가는 게 또 없어지면 되게 슬프잖아요, 사실. 예, 저도 그쵸. 부산대 쪽이 약간 제가 자주 가는 그 동네마다 대표적으로 뭐 제 사직동에 사니까 사직동, 그 다음에 센텀에 자주 가서 센텀, 그 다음 부산대, 뭐 경대는 지금 잘 안 가죠. 학교 경대이지만 하여튼 크게 지금 세 군데인데 원래 부대 쪽에 늘 가던 데가 있으니 그거 없어져가지고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네,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뭐 카페도 카페인데 사실 저는 사직구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야구를 떠나서 그냥 그 장소 자체가 이제는 좀 그냥 하나의 쉬는 공간, 익숙한 쉬는 공간이 된 것 같아서 이제 뭐 사직 재건축 얘기가 이제 좀 진짜로 나오고 네. 네, 이번에는 진짜 뭔가 할 것 같은데 뭐 그 자리에 그대로 지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사직구장이 없어지면 좀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너무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네. 예, 그래서 약간 그 오래되고 나이 같지만 거기에만 주는 그런 편안함 그런 건 없을 거니까 아마 사직구장 마지막 경기 때 저는 의지 않을까. 약간 우리 집에 걸리는 느낌. 약간 그럴 수 그런 있을 것 느낌을, 같아요. 네, 예, 진짜. 네. 너무 오랜 시간을 같이 한 공간이니까 네. 없어지면 되게 슬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의 식구호실, 나의 안식처 얘기를 또 다양하게 한번 나누어 보았어요. 자, 이렇게 해봤고 이제 또 이 드라마에서 계속 나오는 게 결국 이 친구들이 그렇죠. 이 친구 3인방, 네, 지호, 수지, 호랑 이 3인방 이 친구 관계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런 친구 관계가 저는 드라마에서 되게 부러웠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극중에 30살인데 다 이제 남해에서 서울로 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거의 가족과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또 다 입장도 사실 다르잖아요. 수진은 그래도 대기업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지호는 그에 비해 사실상 그냥 거의 백수에 가까운 입장이었고 호랑이는 물론 이제 매니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대기업 다니는 친구하고 그런 매니저로 일하는 친구하고 사실 어느 정도 좀 괴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참 드라마다운 이 중화고 관계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친구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이 셋의 우정에 대해서 뭐 부럽다거나 이게 될 일이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거나. 그냥 이제 네. 좀 분석을 했던 것 같은데 우선은 타지에 이제 같이 얻다 보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라도 뭐 자기들끼리 싸우더라도 그리고 세 명이다 보니까 한 명은 또 그걸 중재해주는 네. 그게 보통 제가 보니까 지호 역할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 아랑이라는 캐릭터가 만약에 호랑. 호랑이라는 캐릭터가 만약에 그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뭔가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으면은 수지를 이렇게 질투해가지고 뭐 이런 둘이 그런 뭔가 티격태격이 있었을 건데 다행히 그런 게 없어서 이 맞아요. 세 명이 좀 더 오래 잘 가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네. 지향점이 달라서 네. 얘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그 열등감 같은 건 학창 시절 되면 한 판 하고 이제 다 네. 지나간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서 공부라든가 그런 능력적인 그런 거.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봤을 때 네. 확실히 아무래도 지금 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은 네네. 비슷하게 뭐 업종은 다르더라도 어쨌든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격차가 이제 좀 생기죠. 연봉이라든지 그렇죠, 아무래도. 아니면 뭐 누구는 차가 음. 어떻다든지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이제 격차가 보이니까 그렇죠. 거기서의 어쩔 수 없이 부러움이랑 이런 질투가 본인의 예.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 뭐 같아요. 부러움, 네. 질투, 거리감, 좀 자격지심 이런 게 같이 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모임에 있던 친구라도 한 명은 갑자기 좀 급격히 좀 조용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뭐 단절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도 뭐 예전만큼의 소원해지죠. 네, 예전만큼 그렇게 활발한 관계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네. 그리고 코로나가 크기도 하고요. 뭐 이건 좀 맞아요. 다른 얘기가 되긴 하는데 네. 네. 그거 버프를 받았죠.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적당히 둘러서 멀어진 사이가 그냥 네. 아주 편안하게 멀어졌죠. 그렇죠. 네. 네. 뭐 그냥 못 만나겠다는 굉장히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쵸. 하나의 핑계가 생기면서 사실 빈말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 막 예전에 아마 유재석이 그렇게 한다 해서 저도 좀 그게 감명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밥 먹자라는 말을 하면은 꼭 밥을 먹으려고 한다고. 네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밥 먹자라는 말을 저는 반대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 저도 잘 안 해요. 네. 그렇게 하는 편인데 요즘은 이제 그러면 무슨 말을 하지라는 고민이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 밥이라도 먹을 건데라는 이런 식의 약간
그게 되니까 네.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아예 뭐 언제 한번 보자, 밥 먹자, 커피 먹자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길 가다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냥 네. 옛날에 알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데 얘랑 별로 안 친한 친구를 그냥 지대가 오히려 보면은 약간 안 보고 싶은 애들 많이 마주쳐요. 그렇죠. 약간 생각지도 못했던 그래 그런 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자는 얘기는 못 하겠고 뭐 그러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그래 반가웠다 잘 지내라 이러고 헤어지죠. 네,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사실 뭐 친구라는 걸 사귀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오랫동안 알던 친구들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이 멀어지고 그렇죠. 특히 또 결혼을 한 친구들은 더 보기가 힘들고 음. 네, 그런 게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특히 뭐 저희는 부산에 계속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부산에 남아 있는 젊은 사람 자체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다 멀리 가고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일하면서 만난 분들은 이제 좀 가까워지기는 쉬운데 친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일상적인 얘기도 편하게 하고 이제 즐겁게 지내긴 하는데 뭔가 뭐 따로 막 논다 이런 개념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뭔가 계기가 없으면 따로 보기에는 좀 서로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고 저는 특히 이 자체가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강의를 해도 그렇고 뭐 프로그램 운영을 해도 그렇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 자체로서 만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역할을 가지고 사람을 거의 만나다 보니까 그런 저만의 부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벗어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살면서 느끼는 게 그래서 그런 게 좀 슬픕니다 개인적으로. 네. 맞습니다. 씁쓸한 네. 일이죠. 풍요 속의 빈곤인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강민님은 어떠세요? 저는 좀 이런 무리가 몇 개 있어요. 음. 그냥 무리 단위로 친한 거는 한 서너 개 있고 1대1로 친한 거는 한 2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친하다의 기준이 저는 그거라 생각하는 제가 좀 비겁한 행동을 비겁했더라도 네. 이거를 좀 감싸줄 절개 수 없이 있는? 얘기할 수 있는지 이게 그거를 다 포용해 줄 만큼 친한 사이인지 한 무리 단위로도 친하고 뭐 개인적으로도 친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뭐 결국에는 가까이 살아야 가능한 것 같고 그렇죠. 네, 뭐 친구들 중에 결혼을 해서 좀 멀어진다 이거는 있기는 한데 저희는 모임 그 무리에서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남편분이나 아니면 아내 되는 분을 저희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주고 한번 집들이를 가서 그래도 꼭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게 친구 그 관계가 뭐 이성이랑 1대1로 친한 친구만 아니면 그렇죠. 그렇게 무리로 무리 친하면 단위로 크게 문제가 없죠. 네. 네, 뭐 어떻게 1대1로 친한 거는 뭐 또 얼마든지 또 동성이면 또 얼마든지 또 그쵸?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조금 들었어요. 뭔가 저도 뭐 모임 운영하고 이런 저런 사람 정말 많이 만나는데 성인 되면서 친구 사귀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랑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친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기존에 알던 사람들을 좀 지키는 것도 진짜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소한 진짜 사소한 것 때문에 10년, 20년째 친구랑 멀어진 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조금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굳이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을 안 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도 됐을 걸 맞아요. 하는 그래서 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알고 있는 사람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킨다는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지키기 위한 그런 뭐랄까 마음과 노력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자연이 남아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한쪽이 쿵을 했을 때 반대쪽에서 짝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쿵짝이 좀 잘 안 된다 이러면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밥을 먹자 이랬는데 그 이후에 액션이 아 그래 그러자 맞아요. 스르륵 넘어가 버리면 이건 맞아요. 쿵짝이 안 되는 거고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언제쯤 할까 뭐 날짜를 말한다든지 월을 맞아요. 말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쿵짝이 돼서 이제 뭐 진짜로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차이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 쿵짝이 한 3번 엇갈리면 이제 연락 안 하잖아요. 맞아요. 한 3번 정도는 그거는 다음에 의지의 보지, 차이인 다음에 것 보지 같아요. 하다가. 서로가 서로 만날 의지가 있는지 맞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시간 없다라고 하는 말이 시간 어떻게 없는 건 보면 진짜 좀 운명이라고 진짜 생각해요. 네. 바보 진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음. 진짜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든 시간만 내면 사실 짧게라도 보려면은 뭐 네. 시간이야 30분이라도 차 한잔 마시면서 짧게라도. 얼굴 보면 그렇게라도 봐지는 건데 맞아요. 그러기 앞서서 일단은 가까이 살아야 가능한 같은 지역에 살아야 가능한 것 같아요. 맞아요. 멀리 살면 쉽지 않죠. 수진님은 어때요? 이런 친구 관계? 저는 오히려 어릴 때 친구 관계가 너무 힘들었어서
그때 더 사람을 경계하고 막 가려서 만나려고 하고 이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줄까 배신을 할까 오히려 더 그렇게 하고 그냥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에서 좀 제가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상처를 주면 주는 거고 받으면 받는 거고 약간 오히려 제가 더 그냥 벗어나 버리니까 저는 사실 요즘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쉽고 어릴 때보다 사람을 친하게 대하고 하는 게 좀 더 쉽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이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것도 내가 감안할 수 있을 만큼만 다 제가 감안할 수 있을 만큼만 정을 주고 정을 네네. 받고 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더 친해지는 관계로 발전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네네. 아니면 그냥 빨리빨리 걸러지는 친구들도 생기고 오히려 좀 그냥 관계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관계에서 벗어난다. 네, 그냥 막 친구를 더 깊은 걸 나누는 게 친구고 약간 이런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그냥 내가 정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주는 정을 내가 또 고맙고 따뜻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고 하면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제가 보는 거는 그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정을 굳이 나누지 않더라도 네네.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컨텐츠가 많아져서도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동호회 같은 경우도 뭐 이것도 나이대에 다르긴 한 것 같은데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뭐 맞아요. 어플로 뭐가 다양한지 모르겠는데 뭐 소모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거기서 이제 운동 모임을 그냥 들어가서 사람들끼리 만나서 운동을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할 때 굳이 그 전제 조건이 진정성을 가지고 뭐 존중을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와서 그렇죠. 뭐 취미 맞으면 네, 이제. 그 심지어 이름도 잘 안 부르고 땡땡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맞아요. 경우도 맞아요. 있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 익명성이 뭔가 왠지 보장되는 것 같은 그런 모임이 맞아요.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모임을 몇 번 해보니까 그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설레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임에 들어간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간 그 안정감 그게 더 우선시되니까 그게 더 그런 사회적 이제 뭔가 변하지 않나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전통적인 친구관은 많이 이제 탈피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진짜 그런 조건과 그런 약간 자만추 친구도 그렇죠. 그냥 어느샌가 친해져 있는 것보다는 특정한 계기로 이제 친해져가지고 잘 지내고 뭐 그런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냥 뭐 드라마 속의 모습을 보면서는 뭐 많이 부럽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됐어요? 네. 네. 아무튼 그런 잠깐만. 네 그런 모습이 많이 부러웠던 것 같고 뭐 이 세 명 친구 말고 그 동창들이 잠깐 그쵸. 나옵니다. 네. 그 지호의 결혼식 때 네. 그 동창들이 나오는데 진짜 연락 안 하다가 한 10년 만에 네. 이제 결혼한다고 나타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좀 다들 밉상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밉상 친구들도 혹시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는지도 한번.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되게 그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네. 예. 아 우선은 그 이 세 명을 보면서 제가 사실 어. 그런 모임 그런 울타리 이런 이야기가 더 떠올랐던 건데 이 세 명이 이제 지호가 결혼했다고 하니까 네. 급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아, 모였을 그쵸. 때는 뭐 변변히 이제 대표작도 없는 보조 예, 크게 별 취급을 작가니까 안 했죠. 예. 네 그냥 듣고 그냥 흘리고 이랬는데 네, 이런 친구들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 좀 안 좋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세속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친구들인데 네.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모임에 나가 그쵸? 보면 네 이제 대놓고 뭐 너 연봉이 얼마냐라든지 뭐 예민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뻔뻔하기까지 이제 이런 물어볼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네. 네네. 그런데 이제 자기는 또 교묘하게 빠져. 아, 워낙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네 그렇게 되는 네.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네. 목적 없이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어야 친구라고 생각이 또 들어요. 맞아요. 목적성을 가지는 순간 그게 약간 친구라기보다 뭔가, 뭔가 이용을 한다. 파트너? 네. 네. 아니, 뭔가 목적이 있어서 접근했다. 이거는 친구랑은 개념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가령 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생전 연락 없다가 뭐 갑자기 맞아요. 급 반가운 척 한다든지 어.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결혼해 버리면 당연히 또 전화하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약간
목적을 가지고 친구를 대하는. 그런 연락 가끔 받으면 약간 이런 생각이 두 가지가 드는 게, 자 1번은 약간 이용한다 생각이 그쵸. 드는과 동시에 이렇게까지 연락을 할 정도면 어지간히 얘가 친구가 없는가 봐. 진짜 연락 안 하는 내한테까지 네. 이렇게 연락을 할 정도면은 좀 그런 딱하다는 생각도 가끔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예. 오죽했으면 내한테까지 연락을 할까.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 또 한 2, 3년 전에는 그런 딱하다는 생각이 더 컸는데 요새는 뭐 딱한 건 딱한 거고 그게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살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떠오르는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네. 있으면 근데 그게 좀 합당한 좀 이렇게 보상 거기 그때 보상을 할 때는 막 우린 친구니까라고 하고 필요할 때는 맞아요. 친구라면 사실 할 수 없는 말을 편하게 하면서 네, 주위의 문제는 맞아요. 그건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연락을 안 하다가 진짜 너무 자기가 어렵고 진짜 도움을 청할 사람한테 도움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잘 해야죠. 자기가 맞아. 고마운 걸 알고 진짜 연락이라도 자주 하든가 아니면 뭐 밥이라도 사주던가 뭔가 그렇죠. 고마움을 계속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진짜 소위 먹튀를 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은근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많죠. 근데 맞아요. 진짜 이런 친구 관계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예전에 결혼식 촬영 알바를 했을 때 어떤 신부님이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한 친구분이었는데 네네. 친구분이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혼자서 아이고. 웨딩드레스 입으면서 신부 대기실에서 애니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친구도 없고 들러리 해주는 분도 없어. 친구 보통 친구가 들러리를 그쵸, 해주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 그쵸. 그냥 그런 친구도 없고 근데 남편분 먼 친척들이 와가지고 그냥 방문 열고 도와준. 아무도 없네 하고 쓱 하고 아이고. 뭔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휴대폰 애니팡 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쵸. 뭐 저는 제가 신부 대기실에서 친구들이랑 막 행복한 모습을 찍고 그쵸, 영상을 예. 담아야 되는데 너무 아무것도 담을 게 없는 거예요. 남편분은 이제 뭐 손님 맞이한다고 음. 싶어서 근데 그거 보면서 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만약에 진짜 연락 오랫동안 안 한 사람한테 연락을 했을 때 그럴 때는 또 좀 봐주는 것도 좀 도리이지 그쵸, 않. 네.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해 보면 되게 사실 딱하잖아요. 또.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드러나는 거죠. 네. 어떻게 살았나? 그냥 그쵸. 친구가 있다 없다보다는 평소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맞아요. 맺어왔냐 조금 더 그냥, 넓은 의미로 해석되는 맞아요. 사실 결혼식 정도는 친구 아니더라도 그냥 네. 지인 수 중에서 있지. 호감 있는 지님 다 와주잖아요. 직장 지금. 동료라든지 뭐 이렇게 네. 맞아요. 아무튼 갑자기 좀 슬퍼지네요. 네, 아무튼 그런 친구들 얘기도 잠깐 해봤는데, 잠깐 재밌는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그 자존감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 드라마에서 그 지호가 전화를 받을 때 대단히 좀 재밌게 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전화 받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항상 지호 이러고 받아요. 그렇죠. 네. 네,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전화를 받는데 요게 지호는 사실은 좀 큰 성공을 하지는 못했지만 아직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존감이나 사랑이 대단히 크다는 걸 좀 나타내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자기 이름으로 전화 받는 사람을 본 적이 혹시 있어요? 본 적도 없고 네. 우리나라의 유일한 사람이 강호동 정도 되지 않을까. 아, 3인칭 삼인칭. 표현 네, 네. 엄청 잘하잖아요. 아, 그죠. 예. 어색하지도 않아요. 네. 네. 예. 힘들 것 같아요. 어우, 저는 상상했을 때 네, 너무 오글거리고. 전 그래서 처음에 지호라고 했을 때 저는 상대방 이름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 그쵸. 드라마 봤을 보통은, 때. 네. 네. 보통 그렇죠. 네. 네. 대단합니다. 네. 근데 또 지호라고 받으면은 또 상대 쪽에서는 보람 이라고 받아요. 또. 네, 네. 네, 약간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친구들끼리 뭐 수신호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애칭일 수도 네. 있고 한데 네. 저는 되게 좀 좋게 보였어요. 근데 이게 뭔가 서로 좀 이름 불러주는 거 좋은 거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때요? 그다음에 광민님은 네. 네 이런 전화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좀 가볍게 들어가가지고. 약간 친구 대상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네네. 친한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좀 음. 장난스럽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전화 받을 때부터 알면 컨셉을 잡아가지고 컨셉을. 네 사장님 이렇게 얘기 받아. 그렇죠. 그런 거 많이 친구가 또 예 사장님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꽁트를 즉흥으로 그냥 꽁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전화 받거나 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에 이상하게 김 사장 뭐 이런 식으로 네, 사장 맞아요. 말고. 그 네. 김 사장. 네, 김 사장님 이렇게 하면 맞아요. 또 일을 하면서 서로 직함이란 게 생기니까 네. 이제 그런 게 좀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냥 그런 게 그렇게 없다고 꽁트 생기고 받으면서. 그렇죠. 맞아요. 수진님 어떠세요? 전화 받을 때 패턴? 저도 전에 그냥
저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음. 한데 여보세요 아니면 친구들은 장난친다고 뭐야? 왜? 아니면 정말로는 전화해놓고 서로 아무 말도 안 한 적이 있어요. 눈치 싸움 약간. 누가 먼저 말하나? 약간 그냥 좀 장난 많이 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아무튼 이 어지호라는 표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 조금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그 네. 찬이 형님이 이제 자존감 훈련에 대해서 약간 멘트를 하신 게 있었는데 네. 네. 아무래도 이런 생각했던 게 그 호랑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아까 그 다른 친구들 여고 친구들 만났을 때 무시를 좀 계속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었는데 저도 이제 자존감이 좀 많이 낮은 편이라서 어떻게 자존감을 올릴까를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때 지금도 유행이긴 한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라든지 뭐였죠? 슬프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은가? 그런 죽고 싶지만. 죽고 싶지만 예, 그런 책들을 한때 좀 많이 봤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나라는 존재는 되게 소중한 존재니까 뭐 이러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만 정확히 그래서 어떻게 해라는 거는 사실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런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래 이렇게 저래 하다가 보니까 우선은 성취감을 얻는 게 나라는 존재를 되게 좀 기분 좋게 스스로 해주는 게 좋구나. 그런 생각이 또 이어진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과 몸은 좀 별개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어가지고 제 스스로 정신적으로 나를 스스로 탓을 하면은 몸이 그걸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왜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뭐 바보 같다 이렇게 하면은 그 상태에서 바로 지소 바보 같다는 거 지소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우선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성취감을 위해서는 네. 체크리스트를 써가지고요. 예, 어플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손톱을 깎더라도 이제 손톱 깎기라고 적고 그냥 체크하고 그냥 하루에 내가 뭔가를 해내고 있구나. 나라는 사람이 그래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쓸모가 건 있는 아니구나. 사람이구나. 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하루가 끝나고 이 체크한 게 한 열 몇 개 되잖아요. 스크롤을 내리면서까지 볼 수 있는 성취가. 거. 네, 그 내용은 중요치 않고 결과치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나 오늘 좀 뭐 좀 한 것 같다. 네, 그런 게 되게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수진님도 약간 비슷한데 그 육성으로 뭔가를 많이 네. 자기 암시? 네. 자기 암시 그거 뭐 비슷하긴 한데 약간 저도 부정적인 생각을 사람이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땅굴처럼 파고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스스로한테 그냥 그만. 근데 이거를 마음속으로 외치는 것보다는 그냥 육성으로 네, 입 밖으로 내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그냥 혼자서라도 부정적인 생각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만! 약간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럼 확실히 딱 그 부정적인 생각이 거기서 그냥 멈춰요. 딱 멈춰지는. 네. 더 스스로의 자존감을 깎아내리지도 않고 남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냥 딱 거기에서 끝나서 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좀 스트레스를 우는 걸로 풀 때도 있어가지고 올 때 그냥 우는 거보다는 거울로 재우는 모습을 보면서 네. 울거든요. 사실 그 모습이 되게 못났고 그쵸. 찌질한데 네. 그거를 제가 계속 누군가는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계속 네. 보면서 울고 꼭 속 시원하게 울고 나면 이제 괜찮아. 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스스로에게 사랑해라고 꼭 해주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네. 진짜. 이런 네. 그 자기 정신 관리가 굉장히 쉽지 네. 않은데 네. 약간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한다고 전에 다큐에서 네. 거울 그분이 이제 항상 어려웠던 시절이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명상을 하면서 거울 속에 나한테 항상 말을 걸면서 이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응원을 해주고 그런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계속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죄송한데 그 막 괴담 중에 괴담이요? 이런 아름다운 얘기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거울 나서 속에 내가 갑자기 네, 다른 아니, 행동을 그- 취한다든지 거울을 무표정하게 자기 자신을 어. 10분을 쳐다보면 네네. 그 나의 숨겨진 표정이 보인다는 뭐 그런 오. 괴담이 있어서 네 그게 갑자기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너무 죄송해요. 예, 약간 옛날 괴담 중에 네네 참 되게 오랜만에 듣는 네네 그런 괴담이었는데 자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얘기 한 2개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하고 슬슬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결국 이 드라마의 중심이 결혼이니까요. 자 이제 결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이라는 게 사실은 다 뭐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꼭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하고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비현실의 영역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이제 주위에 슬슬 가까운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진짜 남의 얘기에서 슬슬 현실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단계인 것 같고 아마 제가 9월 10월에 그 친구들 사회를 2번을 봐줘야 되는데 그때 하고 나면 좀 확실하게 좀 현실의 영역으로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저는 약간 그런 단계이고 지금은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남의 일 같이 느끼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어떠세요 우리 찬이 형님은? 저 같은 경우도 그 우선은 사회 말씀 들으니까 제가 사회도 그렇고 축가도 그렇고 좀 제법 좀 했었거든요. 해보면서 제가 한 4년 전 처음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정말 아무 감정 없이 물론 축하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냥 남일처럼 저 자리에 내가 네. 있겠건 이런 생각 그게 안 그걸 하고. 했는데 네. 어느 순간 일이 되니까 제가 축가를 부르고 나서 내 축가 때는 이거 부르면 안 되겠다. 그런 현실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축가 몇 번 부르면 네. 너무 오늘 이야기가 좀 새는데 그 결혼식장은 이제 그 스피커나 이런 게 별로 안 안 좋죠.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노래 부를 때 이런 톤으로 노래 부르면 안 되는구나. 이게 감당을 못 하는구나. 네, 그래서 내 축가 때는 이런 거 참고해야겠다. 벌써 뭐 그런 김치 공부를 좀 먹게 되더라고요. 그 절대 하면 안 되는 축가가 뭐가 있을까요? 부르신 것 중에서 이거는 안 된다. 우선은 저음으로 차라리 부르는 게 나은 것 같고 아. 그리고 그 기교는 최대한 안 부리는 게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아마추어다 보니까 네. 우리가 톤이 일정하지 않아서 깨지거나 이러는데 그게 보통 아마추어들은 에코로서 그거를 가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결혼식장에서는 에코가 거의 에코가 잘 없어요. 없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스피커가 이제 서라운드 형태로 이렇게 사각에 있으면 좋은데 보통 이제 전방에 앞에 두 개가. 두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져주는 사람들도 그냥 간단히 하는 네. 아르페트 정도씩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사운드적에서 충분히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교가 있는 노래보다는 음. 담백하게 아로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게 정말 최고의 그냥 편안하게 네. 들어가는. 축가하니까 네. 또 생각이 나는데 결혼식 마이크가 정말 안 좋기로 정말 안 그쵸. 좋죠. 유명한 네. 그쵸. 게 또 결혼식 마이크. 저희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나 비슷할 네. 거예요 수준이. 아. 정말 하면 안 되는 오류가 좀 마크투베 메리미 같은 아이고. 이런 노래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당사자들의 결혼이긴 네. 한데 실제로 거기 계신 분들은 연배가 좀 더 그쵸.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아요. 많이 그래서 계시잖아요. 좀 네. 고리타분하더라도 조금 네. 연식이 있는 노래 정직한 대중 노래. 다 아는 아로마가 딱 그런 것 같아요. 편안한 노래. 네. 실제로 촬영할 때 아로하 정말 많이 불렀었고 네. 뭐 김동률의 감사라든지 아, 어느 그쵸. 나이 있으신 분들도 딱 들었을 때 이 노래 안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노래를 불러야 뭔가 분위기가 좋지 네. 딱 잘 나가는 딱 요즘 노래 딱 부르면 사실 안 들으죠. 이게 뭐고 네. 이렇게 되면서 그냥 저런 거 하네 약간 이렇게 보고 그러고 그 이 방송을 만약에 제 친구가 들어버리면 네. 좀 너무 미안해지긴 한데 제가 사회를 볼 때 네. 정말 역대급으로 좀 망했던. 축가가 그 오래된 노래긴 하지만 정엽의 Nothing Better를 푸사 노래 이게- 명사죠.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네. 선곡을 할 때 제가 많이 이렇게 사회 할 때나 이렇게 선곡할 때 물어보면은 이 신랑들이 네. 그 순간에 감정이 취해가지고 맞아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 약간 자기가 그리는 축가에 그게 있을 겁니다. 근데 아.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안 나오죠. 네. 보통 뭐 노래를 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가능한 거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선곡을 좀 부탁하길래 네. 좀 가창력 있는 것보다 좀 저음을 쉬운 해라 거. 이랬더니 걔가 이제 그러면 가성을 좀 섞어볼까 이런 아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나띵별을 꽂혀서 불렀고 네. 이제 참견이.
가성이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게 좀 뭔가 좀 좀 웃기죠, 되게 사실. 오글거리지 않습니까? 네. 예. 되게 교태를 부리듯 아, 가성을 가성이 아니고 부려가지고 콧소리가 네. 나오죠. 네. 이 친구한테 계속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서 신부 어머님이 노래를 듣다가 웃음이 터져가지고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저도 같이 웃음이 터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약간 그 코미디 프로에서 한창 나띵베리 패러디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런 그쵸. 느낌으로. 네, 그런 아. 느낌이었어요. 네. 그 친구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고. 결과는 그렇게 됐다는 거. 예. 네. 이불킥이네요. 네. 네, 굉장히 유용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축가는 가능한 걸로 해라. 네. 네, 나띵베라 안 된다. 나띵베로는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좋은 얘기를 안 같습니다. 친구한테 좀 미안하다고 에피소드를 써가지고 죄송하다고 좀 전해주셨습니다. 네. 네. 수준님 어떠세요? 결혼에 대한 아니면 축가 얘기 재밌네요. 근데 내가 본 축가 중에 이건 최고였다 최악이었다 이런 가볍게 넘어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네. 어렵게 하는 것보다. 네. 근데 저는 음. 제가 지금 9월에 또 축가를 해야 돼가지고 그래요? 선곡을 되게 해놨는데 저는 사실 친구들한테 받아요. 선곡을 근데 그거 친구들한테 중요합니다. 받아요. 네, 중요합니다. 근데 다들 진짜 아무거나 네가 부르는 거 다 괜찮아 이렇게 나오니까 맞아요. 첫 4월 축가를 사실 팝송으로 하긴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신부 어머님 취향이 약간 굉장히 팝송을 좋아하시는? 모던하시고 아. 현대적이셔가지고 괜찮았고 이번 친구는 사실 걱정인데 친구가 원했던 축가도 팝송이었고 공명을 아니면 혹시 좀 여쭤봐도 되나요? 지금 이번에 한 게 그 휘트니 휴스턴 아이고 휘트니 휴스턴이요. 엔다. 네. 오. 진짜요? 그거를 키를 사실 좀 낮추긴 낮춰야 할 되죠. 건데 키로 네. 못 부르죠, 그거는. 예. 키를 낮춰서 그 노래를 하려고 이제 다른 친구를 들려줬어요. 그 다른 친구는 이 노래가 좋은 것 같다. 근데 지금 걱정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사실 기회 연습을 아직 기회 있어요. 지금부터 연습하면 다른 곡 그게 제가 그 사회를 볼 때 신부님이 그 소리에 맞춰서 입장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엔다이아. 네. 그 맞아 엔다이아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가 14초 정도가 애드립이거든요. 네. 그래서 14초. 네. 14초? 14분. 거기를 걸리네요. 그거를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아. 이런 그런 건데 그거는 뭐 편곡하시든 그냥 담백하게 바꾸신다면 상관없고 사실 그냥 네. 반주만 듣고 있어도 되죠 사실. 네, 네. 그렇게 하니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 전에는 그 네. 아델 노래 아델이요? 4월에는 아델 노래를 했었어. 근데 약간 이게 네. 선곡을 부탁받으신 걸 보니까 성량도 있으시고 노래를 되게 잘 부르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 학교 다닐 때 네. 축제는 다 노래를 나가는 원래 좋아하시는구나. 편이어가지고 그때 친구들이라서 아마 그때를 생각하고 이 친구의 실력을 어느 정도 이제 가늠하고 이 정도 해줄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뭐 이제 고수는 장비 탓을 안 해요. 네. 스피커를 부수시면 되니까. 그래서 네. 걱정입니다. 아무튼 무사하게 해내시기를 바라고. 잘 하시기를 저도. 네. 네, 나띵 배럴이 되지 않길. 되게 결혼 얘기가 진지하게 저희가 사전 토크를 했었는데 네. 대단히 재미있게 넘어갔네요. 축가 얘기가 빠져가지고. 제가 진지하게 사실 몇 마디 안 했어요. 축가 이야기를 더 많이 해가지고. 네. 근데 저희가 시종이가 진지했으니까 네, 우리 네. 좀 재미있게 네, 가면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결혼 얘기는 좀 가볍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꿈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저희가 꿈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의 뭐 꿈, 이게 꼭 뭐 돈 버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각자의 꿈을 얘기하고 이제 제 마무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이 형님부터 나의 꿈 어떻게 계실까요? 예전 사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꿈 하면은 뭐가 되고 싶다라는 네. 그런 인물적인 대통령 그런 그런 거, 예. 다다 보니까 그것도 마치 좀 뒤입식 교육처럼 그렇죠. 우리가 꿈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야 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근데 이효리 씨가 이런 말 했잖아요. 네. 뭘 훌륭한 인물이 되냐? 그냥 아, 되라. 그렇죠. 뭐 그냥 되면 된다. 맞죠. 그 강호동한테 뭐 그랬던 것 맞아요. 같은데. 이경규 씨인가? 네. 이경규 씨인가.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맞아요. 맞죠. 예. 근데 저도 그게 너무 와닿기도 하고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은 뭐 확실하게 뭐 없지만은 뭐 소설을 한번 써보자 처음부터 끝까지. 뭐 아니면 뭐 예전에 그 공모전 같은 걸로 해가지고 뭐 10분 영화제 이런 거에 영화를 만들어서 출품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렸을 때의 그런 감성으로 만든 영화니까 이제는 좀 더
구색을 갖추고 해서 영화를 하나 더 언젠가는 만들어 봐야지. 뭐 그런 짜잘한 것들, 뭐 실제로 만약 기회가 된다면 음악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식으로 하나를 함으로써 엄청난 건 아니더라도 나라는 존재가 뭔가를 해냈다는 큰 성취감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거를 네네. 하고자 이제 좀 더 목록을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오, 네. 네네. 아무튼 꼭 그런 꿈들 이루시기를 네, 바라고요. 네. 강민님은 어떠세요? 나의 꿈? 이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좀 궁극적으로는 예술을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먼 미래의 얘기지만 뭐 직장 생활이 끝나고 은퇴를 하게 된다면 작은 카페를 차리는데 뭐 위층에는 제 작업실 같은 아니면 작업실 겸 카페를 차려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여건과 환경만 되면. 근데 맞아요. 좀 추상적으로 저는 그 노래 제목에 이런 비슷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꿈은 당신과 나태하게 사는 것이라는 노래 제목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나태하게 살고 싶습니다. 네. 부지런히 나태하게. 나태할 수 있다는 건 여유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수진님 어떠세요? 저는 사실 어제 퇴사를 하고 네, 그렇죠. 이제 꿈의 세계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 현실을 버리고 꿈의 세계를 찾아 떠나는 상황인데 사실 이 선택을 하기까지의 고민이 되게 많았죠. 그게 제 자존감은 부모님인데 약간 부모님의 자존심이라도 되어드리고 싶은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될까봐 사실 걱정을 많이 하긴 했지만 어쨌든 오지 않은 미래니까 그런 걱정 안 할 만큼 내가 더 열심히 해 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네, 저는 다시 열심히 꿈을 꿔보겠습니다. 네. 가장 그 저희 중에서 지금 꿈을 향해서 가는 멋지신 거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뭐 꿈은 그냥 그 약간 스스로 만족할 만한 좀 콘텐츠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네, 그리고 약간 월급을 받아보고 싶어요. 저 월급을 못 받아봐서 그러니까 네. 이게 취직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프리랜서가 되고 이제 퓨어 사업자 되고 이렇게 됐는데 약간 월급을 받는다는 게 물론 지금도 뭐 돈을 뭐 공짜로 벌진 않지만 뭔가 그 딱 값어치만큼의 인정을 받는 네 그런 사실 돈보다는 그런 게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결핍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 원이면 이 300만 원어치 그 뭐랄까 가치를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물론 뭐 지금도 뭐 그거보다 더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지만 그게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이 집단에서 나를 온전히 인정해준다는 느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돈을 떠나가지고 아무튼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팟캐스트 PD 돈 받고 방송만 만드는 네, 그런 사람이 돼보고 싶은 게 지금은 좀 꿈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가 만든 콘텐츠에 제가 좀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굉장히 저희가 오랫동안 얘기를 하면서 이 드라마에서 뭐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뭐 당근 얘기도 했다가 뭐 치과 얘기도 했다가 아나바다 운동 나오고 뭐 네,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게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소감을 좀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우리 강민님부터 어떠셨어요 오늘 얘기? 네,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에 또 제가 딱 몸담고 있는 청년의 입장으로서 또 제가 여러 번 생각하고 고민했던 이런 여러 문제들을 비슷한 또래의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참 의미 있고 즐거웠습니다. 매주 한 번 오는 시간이 어떻게든 좀 멀게 느껴지기도 했고 좀 날씨 안 좋을 때는 좀 귀찮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왔을 때 너무 재밌고 유익했던 시간이니까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즐거웠습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이 아니고 다음 주도 그렇죠. 예, 다음 주도 있으니까요. 예, 까먹으시면 됩니다. 네, 자 수진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오늘은 좀 저희 얘기를 좀 더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드라마보다. 그래서 좀 얘기는 좀 더 편하게 했지만 그래도 뭔가 드라마 얘기할 때보다 얻어가는 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나름의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사실 슈과가 굉장히 꿀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찬이 형님 어떠셨어요? 저도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방송이라는 느낌보다는 토크하는 이게 수다 떠는 느낌이 들어서
네, 되게 재밌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네네. 네, 편하게 해서 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도 저번보다는 우리가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다음이 이제 마지막이죠. 네네. 네, 다음 때는 이제 뭔가 제대로 빵 터지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가 되면서 네. 준비 많이 해가지고 네, 다음 방송 또 네. 하고 싶습니다. 네. 약간 뭐 마지막 시간은 좀 추억팔이를 많이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네. 네, 또 비슷한 세대니까요. 그런 얘기가 또 재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나바다가 되네 반갑습니다. 아, 네. 전 진짜 박명수 그 사행시만 계속 머릿속에 아버지 나를 나를 낳으시고 바지 적삼 다 적시셨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마지막 시간에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사실 이렇게 길게 너무 되게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했는데, 요거를 올릴 때 제가 통으로 올릴지 쪼개서 올릴지 좀 고민이 될 정도로 되게 분량이 긴데, 확실히 저희 아무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맞아요. 근데 뭐 저희가 이 모임 자체가 뭐 남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재밌자고 하는 거라서, 네. 뭐 저희 공감하시는 분들은 또 재밌게 들으시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해보고 저는 그냥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제 얘기를 잘 못해서 이 자체가 뭐 방송을 해도 이제 저는 남의 얘기를 좀 담아 드리는 게 제 역할이고 뭐 강의를 해도 이제 얘기를 하시게 끌어내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저 말을 많이는 못 하는데 그래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도 제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오랜만에 좀 그런 욕구가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드라마를 맛보기, 봐보기, 돋보기, 만보기 여기는 드라마 보기 시간이었고요. 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는 끝이 아니고 한 번 더 남았어요. 네, 이 멤버 그대로 한 번 더 남았으니까 또 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